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황선익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지리산 휴양림의 체험교실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휴양림의 한지뜨기 체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설의 순서는 종이의 역사, 한지를 만드는 과정, 한지의 쓰임새를 알아보고 한지를 직접 떠서 이런 한지를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앞서서 지리산 휴양림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지공예 체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리산 휴양림에서는 한지뜨기와 더불어서 색한지를 이용해 한지 부채, 한지 인형, 한지 신발, 한지 액자, 한지 쟁반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리산 휴양림을 방문하시면 체험교실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지리산 휴양림 인근에는 실상사와 같은 크고 작은 사찰이 수십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에는 많은 스님들이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스님들이 공부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겠죠? 초기에는 스님들이 직접 책을 만들 종이를 만들었는데 불경의 수요가 늘면서 절과 가까운 마을들이 한지를 생산하게 됐고 겨울철 농한기에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곳 한지는 지리산 지역에서 생산됐다 해서 지리산 한지로 불려지게 됐고 남원의 인월장을 통해서 전국으로 팔려나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한지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우리 주거생활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수요가 줄어 한지 장인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현재는 마천 지역에 딱 한 분만이 한지를 생산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지리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우리 지역에 사라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한지뜨기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종이를 만들 재료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한 어느 인문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문자가 생기고 기록을 함으로써 인류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인류는 보다 손쉽게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재료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흙으로 만든 점토판, 동물의 가죽이나 뼈로 만든 갑골, 비단, 대나무로 만든 죽간,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파피루스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었겠죠. 참고로 양피지로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데 양 500마리 정도의 가죽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서기 105년경에 중국의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종이가 들어온 것은 4세기경 불교가 전래되면서 함께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이 당나무입니다. 당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 화렵수로 보통 3에서 6m 정도로 자라는 관목인데요. 산기슭의 양지 쪽이나 밭둑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한지를 당나무로 만든 종이라고 해서 닭종이라고도 그래서 부른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불경입니다.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사리암에서 발견됐는데 무려 120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지에 글이 인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이는 원료인 나무의 목질부에서 펄프를 얻습니다. 펄프를 얻는데요. 우리 한지는 당나무의 껍질 부분을 씁니다. 당나무의 껍질 부분을 써요. 당나무의 껍질은 섬유질이 이렇게 풍부하고요, 두껍고 잘 썩지 않고 질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의 수명은 1000년을 가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이는 한 100년 정도 수명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 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당나무를 겨울철 11월에서 2월경 추운 겨울날에 보통 1년생 가지를 뱁니다. 그래야 품질이 좋은 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껍질을 아까 쓴다고 그랬죠. 껍질을 잘 벗기려고 하려면은 커다란 솥에다가 놓고요. 당나무를 솥에다가 놓고 찌면은 껍질이 쉽게 쏙 빠지는데 겉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래서 그 겉껍질 있는 상태를 흑피라고 하고 지금 겉껍질을 벗기면 백피 또는 백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흰 백피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껍질이 벗겨져도 아직도 이렇게 누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하얗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하얗게 만들 세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콩대를 태워 만든 재인데요. 여기 보면 자, 소쿠리에 천을 깔고요. 재를 올려놓고 물을 내리면은 이게 잿물이 됩니다. 이 잿물은 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 잿물에 닭섬유를 삶는 이유는 잿물이 표백제 역할을 해서 닭섬유가 하얗게 되고요. 또 완성된 한지가 잘 산화되지 않는 중성의 성질을 띠어서 한지의 수명이 오래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잿물을 끓인 솥에다가 이렇게 백닭을 삶고 이제 한 4시간 이상 삶아요. 푹 삶아주고 이제 표백한 이 닭을요 흐르는 이제 물에다가 며칠간 담가서 깨끗하게 씻고 이제 불순물하고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요. 이게 방망이로 닭을 두드려서 아주 굉장히 잘게 부숴가지고 죽처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펄프 상태의 닭섬유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닭섬유가 지통에서 잘 퍼지게 하려면 첨가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첨가제는 얘는 닭풀이라는 풀이에요. 아우가의 한해살이 풀인데 여름철에 노랗게 꽃이 핍니다. 이것은 닭풀의 뿌리인데요. 얘를 황초규라고 합니다. 이 황초규는 이렇게 물에 불려서 방망이로 두드리면요. 굉장히 끈끈한 점성 있는 풀이 나옵니다. 얼마나 끈끈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끈끈한 점성이 있는 이런 액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 황초규의 역할은 닭섬유가 지통에서 이렇게 엉키지 않고 뭉치지 않고 물속에서 골고루 풀어지는 분산제 역할을 하고요. 또 한지를 뜰 때 닭섬유가 이렇게 닭섬유끼리 서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한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문방용 딱풀이 있잖아요. 문방용 딱풀이 바로 이게 닭풀의 끈끈한 점성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통에다가 한지를 뜨기 위해서 물에 이제 닭섬유하고 황초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지를 한 장 한 장 뜨는데 전통 한지는 외발뜨기 방식이고 이 닭물질을 암물질과 연물질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한지를 뜨는데요. 굉장히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답니다. 한지를 한 장 한 장 떠서 켜켜이 이제 쌓은 후에 무거운 나무판을 눌러서 이제 물을 다 빼요. 물을 다 빼고 나서 이제 물이 빠진 한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떼어내서 이제 건조대에 말립니다. 예전엔 한지를 말릴 때 이 목판이나 방바닥, 황토벽에 말렸는데 말리는 과정에 한지 표면에 주름이 가서 이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방망이를 막 두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종이 품질이 좋아지는데 이 과정을 도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지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지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에 바르는 창호지를 많이 썼고요. 또 한지에다가 콩기름을 먹이면 장판으로도 이렇게 썼어요. 벽지로도 썼고요. 자, 이제 요거는 한지를 여러 겹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 겹 붙여서 한 건데 이거를 가비지라고 해요. 이 가비지는 여기다가 이제 오칠을 하면은 갑옷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한지로 만든 갑옷인데요. 지찰갑이라고 해요. 이 지찰갑은 가볍고 강도가 이 철갑은 못지 않아서 칼과 화살도 쉽게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이런 책도, 책, 제일 중요한 책이죠. 책도 만들었고요. 부채도 만들고요. 공예품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렇게 이제 한지로 이제 실을 한번 꿔봤어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지로 실을 두껍게 한번 이렇게 꿔봤는데, 한지로 이렇게 실을 꽂으면 옷도 만들고요. 또 양말, 넥타이도 만든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지를 뜨기 위해서 지통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요, 물과 이렇게 아까 곱게 간 닭소미와 그리고 황초큐를 풀어놨어요. 제가 잘 풀어지게 한번 몇 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이를 백지라고 하잖아요. 종이가 휘어서 백지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은 사람의 손길이 100번이 가서 그런 백지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한지 만들기는 힘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손으로 한번 닭소미가 걸러지는지 한번 떠볼까요? 다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나요? 한지를 뜨기 위해서는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지를 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이라고 해요. 발. 그래서 한지를 닭소미를 뜨기 때문에 닭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김발처럼 생겼죠? 이렇게 김발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촘촘합니다. 굉장히 촘촘해요. 닭소미만 이렇게 걸러지고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로만 뜨면은 종이가 또 구겨지겠죠. 그래서 발을 고정할 발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닭발을 고정할 발틀입니다. 여기다가 발틀에 닭발을 고정하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발이 보이죠? 자, 여기 가동 이제 형식인데요. 물이 이만큼 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 올리면 되는데 제가 이제 양손을 잡고 45도 방향으로 시통에 닭물이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발틀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넣으면요 되는데 여기를 지금 그대로 뜨면은 종이가 두껍게 나오고요. 들어 올리면서 물을 버리면 종이를 얇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껍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틀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닭섬유가 골고루 섞여지도록 하고요. 종이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졌죠? 발틀에서 닭발을 분리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종이의 어느 형태가 보이죠? 습지 상태인데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직포 위에다가 발을 놓고요. 롤러로 3번 정도 문질러 주겠습니다. 1번, 2번, 3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아주 잘해요. 이제 실을 살짝 제껴서 이렇게 밀면은 부직포로
이동이 됩니다. 자, 발에서 분리된 이제 닭섬유 습지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물기가 많습니다. 체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계의 힘을 잠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을 빼는 탈수기예요. 자. 한 번 더 빼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물기가 빠졌지만 아직도 축축합니다. 여기 이제 건조대에서 말려야 되는데요. 이 건조대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항상 데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이제 부직포 위를 이렇게 솔질을 하면요. 자, 이제 한지가 부직포에 밀착이 됐습니다. 자,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한지는 완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자연물을 넣어서 한지사에 자연물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자, 단풍잎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 보이죠? 자, 완성된 한지에는 붓펜으로 다짐글, 편지글, 명언이나 그림을 그려도 된답니다. 여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남기고 간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적힌 명언글이라는데 이 친구는 아마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작은 구멍이 있어서 온도와 습도까지 알맞게 자연적으로 조절되고 질겨서 오래도록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한지를 살아있는 종이라고 말한답니다. 지천년 견 5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지는 1000년을 가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는 뜻으로 한지의 뛰어난 보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문화재 복원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로마 교황청의 오래된 공문서를 복원하는데도 우리 한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지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이인 우리 한지가 우리 민족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